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진봉 교수님 가장 특징적인 거는 안철수 후보만 7%포인트 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지역을 좀 봐야 돼요. 그래야 저게 설명이 가능한데 지역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광주, 전남 지역 그리고 TK 지역, 대구 지역에서 많이 지지율이 빠졌어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대구나 보수 진영에서 그러니까 홍준표를 밀고 싶지만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 안철수를 대항마로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는 안철수가 대항마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사를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조사 내용들을 보면 당선 가능성에서는 항상 문재인 후보가 앞장섰어요. 그것도 많은 차이로. 그럼 보수들 입장에서는 차선책으로 사실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저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내가 던지는 표가 홍준표에 던지든 안철수에 던지든 어차피 사표가 될 거다. 그렇다면 내가 명확하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 또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정당끼리의 어떤 뭐 총선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정치적 지형에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힘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지지도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15% 밑으로 받으면 전혀 돈도 못 돌려받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안철수 후보를 대항마로 생각해서 지지했다가 그 가능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는 원래 자기가 지지했던 홍준표 쪽으로 지지를 돌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너무 양쪽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모습이 호남 주민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보수도 된다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뭐 이거는 오늘 얘기는 물론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과도 뭐 연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이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에는 호남 민심이 돌아서는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한번 좀 먼저 볼게요. 대구 경북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보면 서 변호사님 여쭤볼게요. 그 지역이시니까 무려 25%포인트나 빠졌거든요. 그렇죠. 이거 아마 대구라는 게 이거 보수의 심장, 보수의 성지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그 처음에는 이게 아마 차악 선택 이론에 의해서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게 안철수 보니까 아마 그쪽에 갔다가 지금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게 그 보수 선전을 하니 이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18%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빠진 게 거의 홍준표 후보로 갔거든요. 그렇다 봐야죠. 이게 그러니까 대구가 아까처럼 보수의 성지이기 때문에 결국에 보수 후보는 누가 말해도 홍준표 후보고 따라서 이게 그 아마 실제 그 여론, 실제 가장 선호하는 후보 여론이 반영된 게 아닌가. 옛날에 이게 안철수 후보를 제일 좋아해서 대구가 그 한 게 아니고 뭔가 이게 문재인 후보를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했던 건데 이제는 이게 제대로 선호를 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찾아가고 있다. 원래 보수 후보로. 그렇다면 이 경향성이요. 지금 아직 TK만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확대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은 기간이 지금 18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지지층 결집 현상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던 그룹들 사실은 그동안 상당히 견고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약간 느슨해졌던 부분들이 안철수 후보가 맹추격하네 하면서 다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TV 토론까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결집도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보수 진영에서 중도 보수층들이 안철수 후보로 이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강한 네거티브 성격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TV 토론이라든가 여기서 과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우리 보수의 대표 주자구나. 유승민 후보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에게 눈길을 가는 그러면서 이 보수 진영이 그래도 당겨야 되겠다는 그런 유권자들이 점점 모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이 바로 보수의 핵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령층도 같이 이렇게 뭉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은 홍준표 후보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또 9%가 올랐습니다. 1%에서 10%로요. 유승민 후보도 이 TV 토론에서 약간의 선전을 한 부분들 그리고 뭐 정책적인 아주 능수능란함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동안에 갈 곳을 잃어버리고 고심하던 보수 유권자들이 홍준표라는 굉장히 강하고 터프하면서 맞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흐름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 현상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TV 토론이라든가 홍준표 후보도 굉장히 지금 악재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그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 보수의 가치를 내놓기보다는 굉장히 강한 네거티브 성격의 지금 최근에는 색깔론에 또 여러 가지 지금 개인적인 그런 이 선과 관련된 여성들이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 나쁜 이미지가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마지막에 정말로 이 TK 지역과 고령층에서
보수층의 집결 현상이 좀 더 강해진다면 예. 조금 더 선방하는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홍 후보 선대위 연결해가지고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조사가 18일에서 20일, 그러니까 2차 TV 토론회가 19일 날 있었으니까 뭐 어떻게 한 3분의 1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조사.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 안철수 후보가 저 우산 장사하고 저 지침 장사 어머니가 매일 온다잖아요. 비 오는 날에는 집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 때문에 울고 예. 해가 쨍쨍 뜨는 날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 때문에 울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 해가 뜨는 날은 집신 장사 아들 잘 돼서 좋고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 아들이 잘 돼서 좋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은 예. 집신을 비 오는 날도 지낼 수 있는 방수용 집신을 사든지 아니면 우산을 자외선도 차단할 수 있는 양산 겸용을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보수냐 진보냐 가운데서 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게 이 화를 부른 거 아니냐. 예. 제가 보기에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개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철수의 적은 제가 보기엔 안철수다. 아, 그 틀을 아예 벗어나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서 예. 새로운 젊은이들한테 원래 안철수 표가 젊은이들 표였잖아요. 그랬죠. 청춘 콘서트.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젊은이들 다 뺏겼어요. 지금 50대 이상 표만 있지. 그 젊은이들 왜 개혁 의지가 안 보이니까 새 정치가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 네. 또 아픈 거는 호남에서 지지율도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안철수의 적은 안철수다. 특히 그 햇볕 정책이라든지 안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도 양쪽에 좀 어정쩡하잖아요. 한쪽 방향을 분명히 해서 페널티킥을 막으려면은 예. 가운데 서 있으면은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 막을 수가 있어요. 예. 반은 포기하고 반은 확실히 막는다는 자세로 개혁을 하면은 제가 보니까 나머지 반도 따라오지 않느냐. 그러면 너무 어제 예. 안철수 후보가 협치 연정 얘기하면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것도 뭐 그 의도겠는데 그러면 효과는 좀 약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칫해서 이제 오해 소지가 좀 있는 거죠. 예. 안희정 지사도 왜 연정 얘기했다가 좀 손해를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취지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좋은 인재가 있으면 내가 대통령에서 그 사람들 쓰겠다. 뭐 이런 뜻으로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 그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건데 그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은 걸로 보고 이런 전제는 좀 있어야죠. 탄핵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하고 손잡는 거는 한계가 있다. 네. 그렇지만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자유한국당 내에도 좋은 인재가 있으니 그 사람들을 폭넓게 쓰겠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또 그게 다 자초지종이 안 받아들여지고 예. 일부만 해서 하고 또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하면은 니네는 머리가 아니라 몸통이 아니라 꼬리만 할 거냐. 예. 뭐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되치기 당한 측면도 있지만 저런 취지는 어떻게 보면은 괜찮다고 보는데 필요하다. 지금은 연정이나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 색깔을 좀 보여주는 거. 예. 개혁 공약이 민주당하고 국민당하고 저는 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잘 구별이 안 가요. 선물 주겠다, 뭐 기본소득 나눠주겠다는 것만 있지 고통 분담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노동개혁도 좀 얘기하고 좀 싫은 얘기는 안 하고 좋은 것만 다 얘기한다는 면에서는 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공약이 저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보수가 햇빛 정책에 있어서도 왔다 갔다 하지. 뭐 공약도 좀 참신한 게 없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보수 포심이 좀 갈 길을 잃은 거 아니냐. 지금 예. 보수 포심이 반기문 사무총장부터 지금 여행을 오래 해왔잖아요. 황교안부터 지금 계속 왔는데 지금 또 흔들리고 있으니까 가장 강력한 거로 좀 잡지 않으면 또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네. 호남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호남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 부인이요 더 열심히 하는 지역인 것도 같은데 그 영상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재인 한 사람입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얼마 만에 오신? 처음입니다. 처음이고요. 영원히
교수님, 뭐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고 있지만 유독 호남에는 이 두 후보 부인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가지고 좀 그렇죠. 있는 아무래도 상황이에요. 이제 두 사람 다 뭐 문재인 후보는 당연히 이제 진보 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사실은 뭐 텃밭이 호남이라고 해야 되죠. 국민의당이 물론 국민의당이 텃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두 정당 다 사실은 정치적 기반이 호남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호남이 정말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호남에서의 어떤 그 풍향계가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호남을 계속 이제 지지를 해야 되고 지지를 받아내야 되는데 후보들 입장에서는 전국을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부인 두 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호남에 계속 공을 들여왔어요.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매주 내려갔다고 아예 그렇게 알려지고 대선까지 여기 거기 사는 걸로. 것 그리고 같아요. 목욕탕에 가서도 사람들 접촉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봉사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부인 되시는 분도 이제 여수가 고향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수가 고향인 본인도 이제 호남에 내려가서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대리전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들이야 전국을 돌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토론회도 가야 되니까 호남에 자주 못 가지만 부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호남에 거의 살다시피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접촉면을 늘리고 지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이제 여수 때 그리고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는 아예 상주를 하겠다. 굉장한 의지 표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호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호남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어떤 전략적인 그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후보들은 직접 그날그날에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를 찾아가는 건데요. 이 부인 두 분은 현장에서 호남이라는 가장 중요하게 나중에 전략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호남을 공략하는데요. 일정 보시지만은 16일 날 부활절 연합회의 예배에 같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겹쳐요. 그렇습니다. 또 20일 열리는 전남도 체육대, 도체육대인데요. 여기에 또 같이 가죠. 그리고 노인 건강타운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같이 이 날짜는 다른데 배식 봉사하면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후보들보다 부인들 모습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은 지금 굉장히 감정이 상했습니다. 자리에서 만나면 아주 눈빛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서로의 감정 싸움 그리고 서로를 아주 디스하는 긴장감이 느껴지죠. 강조하는 말이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오가거든요. 그런데 두 후보 부인들은 저기서 보시지만 악수도 아주 환한 미소로 하고요.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주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두 후보는 정말 이건 거의 전쟁을 치르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선의의 경쟁을 해줬으면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부인들의 이 모습들이 과연 누가 또 이 중에서 승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승자와 패자 부인 서로 좀 안아주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제가 보기에 그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왜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야당은 누가 뭐래도 이게 민주화 세력 야당의 승진은 호남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남의 표심이 어느 한쪽에 쏠리는 순간에 야당이 승부는 결정났다. 이래 보이기 때문에 아마 부인들이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PK 지역 당부 이번 주말에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부산 쪽으로 가는데 두 후보 모두 부산 출신이거든요. 뭐 둘 다 부산. 거기서 출신이죠. 누가 이기느냐도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후보도 부산이고 안철수 후보도 고향이 부산이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부산 표심이 약간 문재인 후보 쪽으로 조금 가 있죠, 지금. 지난번에 4.13 총선에서 그 민주당이 사실 큰 성공을 한 게 부산에 교두보를 마련한 게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호남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자꾸 호남만 뭐 아까 이순신 장관 뭐 영무, 호남, 시무 국가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영무, 영남, 시무국가예요. 영남이 없으면 지금 나라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영남 분들이 지금 전략적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 표 유권자 숫자가 우선은 호남은 전체적으로 10%잖아요. 근데 영남은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제가 보기엔 부산의 인구는 서울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산 유권자 수 자체가 많죠. 그럼요. 숫자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있지만은 여기는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산이나 이 경남에서 밀려나면은 어떻게 보면 저기 누가 낙동강에 빠져 죽겠다고 농담까지 했잖아요. 그만큼 저쪽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 교수님 이때 19대 국회의원은 사상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문재인 후보는 지역구를 계속 거기서 하셨고 그 다음 지역구로 다른 이제 배재정 의원이 하셨는데 그분도 본인이 친한 분이고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는 사실 계속 해봤어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서울에서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지역색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가 더 강하다고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부산에서 계속 있었고 인권 변호사도 일도 하셨고 물론 안철수 후보는 아버님이 오랫동안 50년 그렇죠. 동안 부산에서 또 병원을 하셨어요. 또 그 안철수 후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돈 없는 사람 무료로 고쳐주기도 하고 시골이 그 지역이 사실은 조금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치료비도 반으로 깎아주고 그래서 명성이 되게 높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거기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도 했고 그 지역의 노동계하고도 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접촉면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넓다고 볼 수 있겠죠. 부산의 지역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도 뭐 출신이 부산이고 부모님들이 거기서 또 다 부산에서 나왔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부산에서 좋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사실은 부산 민심이 어느 한 쪽으로 쏠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부산 민심도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개혁에 조금 더 방점을 두거나 지지를 많이 보내는 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